대선 패배 이후에 당 내홍만 깊어지고 혁신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도 공개합니다. 저도 국민의힘 당원 가입했습니다. 이것처럼 전환기를 안고 가야지. 자꾸 윤석열과 거리를 둔다. 전환길과 거리를 둔다. 이러니까 국힘이 망하는 거야. 예,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를 우리가 이렇게 또 이야기 나눌 줄은 좀 몰랐는데요. 전한길 씨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등을 주장을 하면서 반탄 집회를 정말 이끌었던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스피커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좀 소통을 계속하는 걸로 알려지면서 이제는 핵심 측근으로도 꼽힙니다. 국민의힘에서 뭐 거리를 두냐 마냐 설왕설래가 있었는데요. 박미영 대변인님, 입당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좀 듣고 어떠셨습니까? 일단은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기 이전 그 과정에서도 조금 발언들이 과격하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었죠. 그래서 좀 당내에서 다뤄지기에는 부정선거론과 같은 이슈들은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된 평가였는데 6월 9일 날 입당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뒤늦게 지금 알려진 겁니다. 더군다나 본명이 전한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본명으로 입당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인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와서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전한길 씨의 주장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지 않거든요. 좀 과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입당 자체를 막자라고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비관용으로 해결을 할 것이 아니라 당내에서 토론회 과정을 거쳐서 자정되고 잘못된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정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건강한 정당인 것이지 지금처럼 입당 그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갑론을박이 오가는 것 자체는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전한길 씨에 대한 조치 잠시 후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전한길 씨가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는 이 직접 당대표에 출마할 가능성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면 내가 출마를 하겠다. 잠시 후에 당대표 후보들 몇몇도 자세히 살펴볼 테지만 사실 아직까지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겠다 이런 후보는 없거든요. 그러면 꽤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전 씨와 같이 당원을 가입한 사람들이 수만 명이거든요. 최준봉 교수님, 이 지지자들이 좀 도와줄 거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볼 때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극우 세력들이 도와줄 거라고 보는 것 같고 소위 그 극우 태극기 집회에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아마 생각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저게 누구를 위한 거죠? 본인을 위한 거겠죠. 국민의힘을 위한 걸까요, 저게? 과연 보수 진영을 위한 일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한길 씨가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하고 뭐 본인이 정치인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행보 자체가요. 국민의힘을 더 수렁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정말로 국민의힘을 생각하고 보수의 재건을 생각한다면 저런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전한길 씨의 저런 태도는요. 국민의힘도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좀 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저런 분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내야지. 언제까지 계속 끌고 갈 겁니까? 아니 그럼 극우 진영들 수만 명이 뭐 같이 입당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말을 못 하는 겁니까? 대체 전한길 씨 같은 분하고 같이 가면서 국민의힘이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중도 성향의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도 우려와 걱정이 더 많습니다. 전한길 씨가 저렇게 얘기하는 게 뭐 마치 본인이 데려온 사람들이 지지하면 자기가 될 것처럼 얘기하면 저는 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온다 하더라도. 그리고 국민의힘과 보수를 위해서는 저런 행동하지 말고 자숙하면 좋겠습니다. 출당해야 됩니까? 저는 출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결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윤 어게인을 외치는 전한길 씨가 입당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내에서는요,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극우 세력들의 국힘 침공작전, 상륙작전 뭐 이런 게 시작된 것 같아요. 우리 당은 그 극우들의 놀이터가 되겠구나. 민주당의 경우도 아니 김어준이라는 음모론을 늘 펼치는 분들에게 국회의원 5명, 6명씩 가서 얘기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 당이 어쨌든 저희 당을 지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어떤 형태로 품고 갈 것이라는 것은 이것도 혁신의 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런데 특정인을 찍어가지고 가입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갑질이죠. 신윤파도 다 나가라는 건 똑같잖아요.
평당원을 무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평당원들끼리 뭉쳐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저항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침공작전이다, 아니면 국민의힘 상륙작전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전한길 씨는 특정인을 찍는 건 갑질이다, 이렇게 지금 또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박정아 의원은 전한길 당원 가입이 어쩔 수 없다, 지금이라도 당원 자격 심사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아예 전한길 씨를 즉각 출당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성춘 부의장님, 지금 국민의힘이 혁신위 내홍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전한길 씨까지 더해져서 지금 뭐 당이 쪼개지는 느낌인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한길 씨의 입당은 국민들이 받아들이실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입당으로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한길 씨가 하고 있는 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의 스피커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출당시키지 못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걸어 나가도록 했던 국민의힘의 업보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에 출당을 시켜버렸다면 전한길 씨가 들어오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텐데 스스로 걸어 나가도록 놔줬기 때문에 지금 다시 들어오는 거 막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뭐 저는 기습 입당이라고 보는 게, 기습 입당이요? 왜냐면은 이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입당하겠다고 했다가 아직도 지금 입당 심사 중이거든요. 사실상 입당 거부를 당한 것이죠. 전한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내가 국민의힘 들어가서 국민의힘을 바꾸겠다라는 선언을 해버렸으면 아마도 입당 심사가 걸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원래 김계리 변호사가 어떻게 되는지 봤기 때문에 본인은 그냥 몰래 가입을 한 다음에 당비를 몇 달 낸 다음에 지금 밝힌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습 입당에 성공했다라고 보고, 국민들이 받아들이시는 입장은 윤 어게인, 윤석열 재입당 어게인,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전한길 씨는 그런 얘기하죠. 난 범죄자도 아닌데 왜 그러냐 하는데, 지금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심지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옹호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논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전 그렇다고 해서 이걸 쳐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박정아 의원이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소수기 때문에 아마 다수의 의견은 전한길 씨를 쫓아내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참 국민의힘이 혁신의 길은 고사하고 오히려 반대길로 가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다고 봅니다. 네, 전 씨를 뭐 좀 출당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해주셨는데, 이 당 지도부에서는 지금 미묘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한 개인의 입당에 호들갑 떨 것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단 하루 만에 당원 당규상의 적절한 조치를 지금 언급을 한 겁니다. 홍 전 의원님. 이게 거센 반발이라든지 여론을 좀 의식한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이 당원 당규상 조치라는 건 출당까지도 염두에 둔 겁니까? 실제 가능한 겁니까? 예, 뭐 일단 송원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뭐 출당까지도 뭐 염두에 둔 발언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출당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나중 문제 같은데,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당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당 윤리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어떤 은행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전한길 씨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주장 중에서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했다? 예를 들면 탄핵에 반대했다? 그러면 지금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들이라든지 당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단순히 그것을 가지고 출당할 수는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하다. 그런데 괜히 이제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정말 당내 어떤 자중질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럴 때일수록 당 지도부는 좀 원칙을 지켜서, 지금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질서를 지향하는 정당으로서 특별한 어떤 하자가 없으면 같은 어떤 당원으로서 같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결사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정도를 좀 걸어가야 되고, 이런 어떤 측면에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흔들릴 가능성이 많고, 더 당내 분란이 좀 촉발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요,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달 말에 후보자 등록을 진행을 하고 다음 달 20일과 21일 본경선을 한 다음에 22일 전당대회가 열리는데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이 일정이 정해지면서 출마 선언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누가 나서게 될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며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습니다. 국민의 힘이 국민의 적으로 돌아서고 있지 않는가는
우려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당원들께서 조 의원이 이번에 한번 나와서 이 국민의힘을 좀 살려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고요. 저희 당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바뀌지 않으면 정말 다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하고 생각을 공유해보고 김문수 후보 스스로가 당의 혁신 방안에 깊이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당대회 일정이 정해지면 곧바로 그 결심을 밝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 선거 지금까지는 치열한 4파전 예상됩니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두 사람이죠. 안철수 의원과 조경태 의원. 이 조경태 의원은 모레 21일에 출마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좀 중도 확장에 방점을 두고 있고 반면에 김문수 전 장관과 장동혁 의원이 출마할 걸로 보이는데 이 두 사람은 또 정통 보수로 분류가 되죠. 최 교수님, 현재까지 좀 대진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으로 보면 저는 정통 보수라기보다는 약간 극우적 보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보수, 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중도 확장하는 두 분도 사실은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분은 자주 이제 출마를 하셔가지고 사실은 조금 이제 당원들 입장에서는 크게 뭐랄까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제 김문수 만약에 후보가 또 다시 나오게 되면 그래도 대선 후보를 했고 이래서 지지가 어느 정도 있을 거로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유리한 지점을 차지할 거라고 봅니다. 장대우 후보도 이제 극우 세력과 함께하면서 오는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나오게 되면 김문수 후보 쪽으로 좀 쏠리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전망이에요. 제 개인적인 점. 제가 뭐 국민의힘 뭐 관련된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출마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관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 문제 아니겠어요.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면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중도에 접을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제 저는 이제 관전 포인트는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마지막에 겨룰 거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 나머지 분들은 약간 나오시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지지를 얻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일단 전당내외 룰도 확정이 됐는데 기존처럼 당원 투표 80%, 또 국민 여론조사 20%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제안했던 국민 100% 여론조사는 적용되지 않은 건데 홍 전 의원님, 방금 최 교수님도 언급을 했지만 뭐 한 전 대표나 뭐 등등 다른 출마자들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런 룰대로라면 좀 김문수 전 장관이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분석 나오는데요. 지금까지는 김문수 전 장관 후보가 이제 유리한 것 같습니다. 8대2 당원 80% 그리고 여론조사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인데 20%도 뭐 역선택이 이제 들어가는 조항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유리할 것 같은데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 조금 지지율이 과거 이제 대선 직후보다는 조금 하향하는 그런 좀 추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틈을 장동혁 후보와 다른 분들이 지금 파고드는 것 같고 그런데 최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후보 출마 여부가 관건인데 주변에서는 말리고 있는데 본인은 아직까지도 심사숙고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나경원 의원도 뭐 변수가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전한길 강사 같은 경우는 출마 자격이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등록 시점이 이제 7월 30일, 31일인데 지금 전한길 강사가 당원으로 가입한 시점이 이제 6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3달 이제 당비를 내야지 책임 당원으로서 이제 출마할 자격이 있거든요. 출마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마할 자격이 이제 없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지금 현재는 앞서가는 그런 형국이고 다른 분들이 지금 쫓아가는 그런 형국이고 좀 변수는 한동훈 후보의 출마 여부다. 그렇게 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